네,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아빠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구독자 사연 중에 30대 후반이세요. 이제 결혼을 또 앞두고 있는데 현재 이제 월세로 살고 계신데요. 이제 전 재산을 다 더하면 한 8천만 원 정도 있다라고 하십니다. 이제 결혼도 해야 돼서 뭐 신혼집도 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지역으로 가는 게 좋을지 좀 고민을 많이 하셔서 제가 좀 사연으로,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으로 가는 게 좋을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최근에 부동산 동향을 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요, 무려 11억을 돌파했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해 9월 처음으로 10억을 돌파했다라는 기사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기사가 나오고 나서 약 7개월 만에, 뭐 7개월밖에 안 됐어요. 근데 다시 11억을 돌파한 겁니다. 네. 이거는 이제 KB 주택시장 동향 기준이고요. 이제 4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이 11억 1천만 원을 이제 돌파한 거고요. 이건 이제 강북하고 강남하고 이제 평균을 낸 거기 때문에 이제 각각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북 지역을 보면 14개 아파트가 있을 텐데, 14개 구가 있을 텐데, 해당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을 보면 이제 8억 7천만 원 정도 되고요. 강남 같은 경우에 11개 구가 있죠. 그래서 평균 매매 가격은 13억 1,500만 원입니다. 수도권 기준으로 봤을 때도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6억 8천만 원이 넘고요. 경기도는 5억 1천만 원이 넘는다. 짧은 기간 안에 아파트의 가격이 빠르게 상승이 된 거죠. 그래서 그래프로 좀 보면은 2017년 3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을 좀 보면은요, 요런 그래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한 1년에 한 1억씩 이렇게 계속 시세가 상승이 된 거죠. 특히 이제 사연 중에 이런 사연들이 또 간혹 있어요. 2017년에서 한 18년 사이에 그동안의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고 스스로 판단을 하셔서 내가 한 주택을 갖고 있던 거를 매도를 하고 전세로 가서 다시 청약을 도전하셨던 분들이 서울 내에서도 의외로 많거든요. 이런 분들이 이제 굉장히 큰 후회를 하시죠. 땅을 치고 후회를 하시죠. 서울에서 청약 당연히 안 될 거고, 그동안에 오른 이 시세 차익이 엄청 크니까 이 시세 차익이 평생 본인이 근로를 해서 따라잡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1주택을 내가 매도를 해서 청약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선택이고요. 주택을 매도를 했으면 적어도 동등 이상의 주택은 매수를 해서 인플레이션 해지를 하시는 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뭐 이렇게 주택 가격이 오르는 것은 결국엔 이제 공급량 때문이에요. 서울에는 공급되는 아파트가 없죠. 심지어 이제 5월 기준으로 보면 서울 입주 아파트는 한 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채라고 보시면 돼요. 영채. 요게 보시면 서울시 아파트 분기별 입주 물량인데 20년하고 21년을 분기별로 이렇게 비교를 한 겁니다. 현재가 이제 2분기니까 2분기를 봤을 때는 이렇게 급감을 했는데요. 다음 달이 이제 5월인데 5월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한 채도 없어요. 그래서 5월에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2014년 7월 이래 가장 적은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한편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D-1일 이제 하루 납두고 27일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이제 묶이는 날인데, 해당 구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미성이 5일 만에 이 거래 건수가 이제 매물이 급감을 했고요. 뭐 이렇게 된 원인은 규제 직전에 매입하려는 움직임이 있고요.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거고, 당연히 이걸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재건축에 기대감이 있잖아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재건축을 해주겠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매물 자체도 지금 걷어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걷어들이고 있는 상황, 그리고 매수를 빠르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되면 대지지분 기준으로 봤을 때 주거용이 18제곱미터, 그리고 상업용이 20제곱미터 초과 부동산은
매입을 할 때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제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실거주가 아니라고 하면은 전세를 끼고 미리 갭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허가구역 전에 매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빠르게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단기 수요가 집중이 되면서 해당 일대, 뭐 목동이나 압구정, 여의도 일대 매물이 좀 급감을 한 겁니다. 급감을 했으니까 당연히 호가도 올라가서 거래도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한편 이제 인천의 아파트가 수도권이나 전국 기타 다른 주택 시장이 좀 안정세인 거와는 좀 다르게 나홀로 지금 역주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서울, 경기도는 잠잠한데 인천만 지금 거래가 활발합니다. 즉 아파트를 팔려는 사람보다 이제 살려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뭐 인천도 투자 문의를 좀 많이 주시는데, 인천 같은 경우에 신규 투자는 지역을 좀 잘 가려서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인천 자체가 앞으로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지역을 잘 가려서 하셔야 되겠고요. 물론 이제 실거주라고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미 투자로 들어가셨던 분들은 제 생각에는 지금 시점에 적당히 좀 매도를 하시고 좀 더 상위 입주를 한번 갈아타시는 것도 고려하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네, 지금 오늘 구독자 사연인데요. 간략하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내년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이제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분이 이제 사연을 주셨고요. 직장 생활을 좀 늦게 시작하셔서 모아둔 돈이 많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현재 회사는 강남이고 이제 신림에서 이제 월세로 이제 거주 중에 있으시고요. 이 현금과 월세 보증금을 더하면 약 8천만 원 정도 있다라고 하세요. 그래서 자금이 좀 부족하니까 현재 이제 거주하고 있는 빌라를 그냥 매수할까 아니면 자금을 좀 더해서 이제 아파트를 매수할지 고민이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이제 자금이 좀 부족하시니까 이 4억, 5억이 넘는 아파트들은 좀 부담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연을 좀 주셨고요. 빠르게 좀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 개발 가능성이 없어요. 여기 개발 가능성이 없는 아마 다세대 빌라를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기를 실거주라고 하셔도 좀 매수는 추천을 드리지 않고요. 가능하시면, 물론 좋은 거는 4억, 5억이 넘는 이제 강북에 있는 지금 재건축 같은 경우에 좀 호재가 있죠. 그래서 재건축 아파트를 사시는 게 좋은데 자금 부담이 되시니까 4억, 5억이 넘는 이런 아파트는 사기가 어려우실 것 같고 한 3억 정도 내외 혹은 3억 이하의 그런 아파트를 제가 한 두 곳 정도 추천을 드릴 겁니다. 이제 하나는 3억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큰 부담이 안 될 것 같은 한 2억대 한 중반 정도 된 아파트를 좀 추천을 드릴 테니까 두 지역을 한번 보시고 선택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첫 번째가 투자성은 더 우수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를 우선적으로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지역을 한번 볼게요. 직장이 뭐 강남 정확히 어딘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잠실인지 강남인지 서촌지는 잘 모르겠는데 해당 일대에서 뭐 여튼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사당에서 이렇게 출퇴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일대가 아파트가 가장 좋겠죠. 출퇴근 하시기에 가장 좋을 텐데 현재 자금으로는 매수가 불가능하죠. 뭐 다세대는 가능하겠지만 개발이 가능한 다세대도 좀 매수가 어려워요. 현재 자금으로. 그래서 좀 인근 지역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 지역에 일단 성남을 좀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기가 자금상 정 어렵다라고 하시면 두 번째로, 3본을 말씀드릴 겁니다. 3본도 물리적인 거리는 좀 멀어 보이지만, 이 4호선을 타고 이렇게, 그리고 2호선 한번 갈아타시면, 충분히 이제 강남하고 접근성이 대중교통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괜찮고요. 뭐 성남은 뭐 8호선 타고 이렇게 가시면 충분히 직장을 좀 빠르게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이제 괜찮은 지역입니다. 좀 같이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일단 이게 성남의 지도를 한번 보시면 성남의 지도 일부를 제가 캡처를 한 건데 상대원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상대원 3동도 있고 2동도 있는데 상대원 2동 같은 경우에는 상대원 2구역이죠. 여기가 재개발 구역이고 관리처분 인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원 3구역 같은 경우에도
내년이면 이제 구역 지정을 앞두고 있죠. 그래서 여기를 더하게 되면 약 한 1만 5천 세대 가까이 향후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는 지역이에요. 물론 인근에 이제 교통 호재도 있고 이런 이주 수요와 신축 아파트가 향후에 10억이 넘는 아파트가 생길 거기 때문에 뭐 이런 아파트가 가장 좋겠지만 현재 자금상으로는 매수를 못하니까 인근 지역에 이제 구축 아파트를 좀 보시면 좋습니다. 물론 이제 인근 지역에서도 세대수가 좀 많은 단지는 현재 자금으로 매수를 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세대수는 상대적으로 좀 적지만 좀 초등학교 좀 끼고 있는 이런 단지라던가 이런 지역을 좀 보시면은 충분히 거주하시면서 투자성까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보이시는 것처럼 성남 일대를 이렇게 보시면 다 정비 구역이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원 3구역과 2구역이 거의 한 15,000세대 가까이 이렇게 향후에 신축 아파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인근 지역에 구축 아파트를 보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이게 성남시 정비 예정구역 선정 결과를 제가 하나 캡처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단지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규모가 큰 단지가 물론 좋겠지만 자금상 그런 단지는 좀 어려우실 것 같고, 비록 규모가 작더라도 이렇게 재건축의 가능성이 있는 단지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인데요. 성남이 정말 자금상 어렵거나 매물이 정말 없어서 매수가 어렵다라고 하시면 일단 3번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도 이렇게 4호선을 타고 충분히 강남하고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이고 뭐 실질적으로도 강남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거주를 하세요. 단 아셔야 될 것은 3번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GTX에 대한 호재도 있지만 GTX에는 C는 좀 많이 기간이 남았죠. 그래서 교통에 대한 호재로 오를 수 있는 지역은 아니에요. 그리고 해당 일대가 특히 이제 평촌의 시세가 올라야지 3본의 시세가 오르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거든요. 즉 3본이 나홀로 시세가 막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평촌이 올라야 3본이 오른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평촌도 평촌 자체적으로 오르는 것보다는 이제 분당이 올라줘야 평촌이 오른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또 한편 반대로 좀 생각하시면 또 3번이라고 하는 지역이 시세가 그렇게 급격하게 많이 오를 수 있는 지역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 교통의 호재도 있고요. 그리고 실수요가 탄탄하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또 쉽게 하락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일부 이제 리모델링 호재도 있기 때문에 주택 가격은 이런 리모델링 호재로 인해서 향후에 한 5년 이상 보시면 분당도 그렇고 평촌도 그렇고 3번도 그렇고 리모델링 호재가 한번 크게 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주 수요가 많이 생겨서 오늘 말씀드리는 지역에도 크게 시세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거주하시면서 투자로 보시기에 적합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3본역 일대 보시면은요, 이런 주공 단지들이 있습니다. 주공 단지들이 한 2억대 정도로 소형 평형을 좀 보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가 뭐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도 있기 때문에 신혼부부들이 좀 많이 거주하시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첫 시작으로 보시면은 크게 무리 없이 시작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제 사당에서 빌라로 거주하시는 것보다 이런 선택지가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면은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1억을 돌파를 했습니다. 10억을 돌파한 이후 7개월 만에 돌파를 한 거고요. 이렇게 돌파를 한 거는 이제 입주 물량이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제 5월 기준으로 보면은 서울의 입주 물량이 한 채도 없습니다. 2014년도 7월 1에 이제 최소치다고 보시면 되고, 또 27일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앞두고 해당 일대 거래가 좀 활발합니다. 그리고 뭐 인천의 아파트 시세 상승이 좀 두드러지고 있는데 여기를 좀 투자로 막 검토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신규 투자는 지역을 잘 선별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공급량이 많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가시면 아무 지역이나 함부로 들어가시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구독자 사연 중에 30대 후반 전 재산이 약 8천만 원 정도 가지고 계신 분인데요. 신림동 빌라를 뭐 매수할까라고 하셨는데요. 여기는 매수하지 마시고요. 될 수 있으면 첫 번째 성남의 구축 아파트 3억 내외 여기를 좀 보시고요. 이제 두 번째는
요게 어렵다라고 하시면 군포에 있는 3본 구축 아파트, 그러니까 3본역 인근의 주공 아파트를 한번 보시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리모델링 호재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 부자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